숭이중학교 2017 진로 탐색의 행사를 7월 12일 다양한 직업을 둔 22분의 초청 강사를 모시고 김호중 교장선생님의 인사를 시작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청소년의 진로 방향에 대한 최용남 강사와 25명의 학생들과의 만남에 참여하였습니다. 중학생들은 자기 꿈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아주 활달한 그런 시기이고, 뭔가 자기의 정열을 가지고 매진할 수 있는 가장 활발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평상시에 늘 학과 공부에 짓눌려서 자기 꿈이나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따로이 또 마치 시험 기말고사가 끝난 이후에는 조금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저희들이 대략 몇 년 전부터 따로이 이렇게 특히 학부모님을 중심으로 외래 강사를 초빙해서 각기의 꿈을 찾아보고 진로를 탐색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제가 신문 하나 이렇게 가져왔어요. 신문 하나 가져왔는데, 잘 보면 인터뷰인데 청소년의 꿈과 도전, 인생 목표에 대한 이정표 대길, 이 사람이 저예요. 예, 부모교육 제 거. 그리고 선생님이 쓴 책, 비전 칼럼 행복한 세상 선명한 미래. 선생님이 쓴 책이에요. 집에 있어요. 그래? 그래? 반가워. 좀 이따 악수 한번 하자. 자, 한 장을 넘겨보니 이게 검정색 광고가 있고, 되게 행복하라고 창조분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줬는데 안 행복할 가능성도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은 멋지고 이쁘고 잘생겼었는데 내 인생이 아이쿠 왜 이렇게 됐을까요? 라고 하면서 조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포기하거나, 아니면 나는 도대체 뭐 하고 사나 이렇게 하면서 낙심한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요 강의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꿈들도 좀 갖고 멋지게 인생을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특공대 출신이에요. 특공대. 그래서 낙하산도 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낙하산과 얼굴은 펴져야 산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얼굴도 오늘 좀 펴주고 여러분의 미래도 좀 활짝 펴주고 싶어요. 그래서 혹시 한두 명 정도 내 인생이 좀 구겨졌다, 찢어졌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찢어졌어요? 맞아요. 자, 하나, 둘, 셋. 와, 그 반응을 좀 더 세게 해줘야 되는데. 예. 자, 여기 인터뷰 있죠? 청소년의 꿈과 도전, 제 얼굴 있고, 행복한 세상 선명한 미래, 가운데 이게 검정색 또 광고도 있고, 아까 비손수양관도 있고,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한 내용도 있고. 재밌어요?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한 40분 정도 신나는 강의를 함께 하게 될 최고로 용감한 남자 최용남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짤막하게 막 그냥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필요하면 질문들을 좀 이렇게 받고 필요한 것들을 좀 해결을 해주는 그렇게 좀 시간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물 좌우간. 좀 마음을 합쳐봐요. 자, 짬뽕 짜장면. 하나, 둘, 셋! 짬뽕 짜장면. 다 먹고 싶어요. 자, 산에 가고 싶어요? 바다 가고 싶어요? 하나, 둘, 셋! 바다. 산은 없었어요? 네. 이야. 잘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 이게 잘 맞춰줬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은 끝나는 시간 5분 남겨놓고 추파춥스를 하나씩 주도록 하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 맞췄지, 바다를? 잘했어요. 자, 한 번 더. 이 그림을 한번 봐요. 고양이가 좋아요? 강아지가 좋아요? 하나, 둘, 셋! 강아지. 강아지? 네. 고양이 귀엽지 않나요? 별로예요. 그래요? 슬픈 눈. 먹고 싶어요. 프라이드 양념. 하나, 둘, 셋! 프라이드! 요거는 반반이네. 반반 치킨.
자, 야구가 좋아요? 축구가 좋아요? 하나, 둘, 셋! 야구! 여학생들은 통 말을 안 하는 것 같아. 네, 그래요. 야구도 좋고 축구도 좋아요. 자, 오늘 원래는 강사라고 하는 직업에 대해서 소개를 좀 이렇게 하는 것인데, 제가 강사를 하면서 주로 하는 일이 청소년들이 꿈을 찾도록 도와주는 일들이에요. 청소년들이 꿈을 찾도록 도와주는 일. 그래서 내 꿈을 이루는 방법, 이런 강의들이 좀 있는데 그냥 쓱 한번 넘어갈 거예요. 또 어떤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좀 얻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텐데, 실은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꿈을 이루려면 노력해야 돼요. 우리 준원이 최씨네. 나도 최씨인데. 예.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꿈을 이루려면 꿈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알려줬잖아. 우리 기현이가 꿈이 있어야 꿈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이렇게 한번 넘어가 봐요. 저는 이렇게 한국청소년사역연구소를 10년 전에 설립을 해서 외국도 한 40여 번 이렇게 좀 41번 외국도 좀 많이 다니기도 하고, 아까 말했듯이 군대도 205 특공여단 또 이런데, 또 지금은 이제 전남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또 좀 마무리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게, 그리고 한 달이면은 아주 작게는 20번에서 30번 또는 30번 이상 강의를 해요. 이렇게 학교에서 또는 교도소, 또 지역아동센터, 또 대학교, 내지는 뭐 소년원, 또는 뭐 무슨 경로대학, 또는 뭐 다양한 어떤 보건소라든가 막 이런 곳에서 다양한 강의들을 좀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한 달에 좌우간 아무리 작아도 20번에서 30번 이상 정도씩 이렇게 강의를 좀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막 넘어가요. 여러분들은 좀 어때요? 좀 평범한 것 같아요? 아니면 좀 특별한 것 같아요? 특별해요. 특별해요? 네. 아, 그렇군요. 그래요. 보통은 사람들이 평범하지만 위대한 꿈을 꾸고 위대한 시간을 보내게 되면 그 사람은 위대한 거예요. 자, 요걸 다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 그냥 막 넘어가 볼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언제 1등 해봤어요? 그래요? 예. 저희 집은 아들이 3명이에요. 큰아들은 중학교, 체육중학교 2학년 달리기 선수. 그리고 둘째는 여기 1학년 4반? 네, 최도연이. 예, 그리고 지금 4살짜리 하나 있어요. 근데 우리 둘째 아들 도연이가 우리 큰아들은 아빠 엄마가 사랑을 해서 3억 분의 1의 경쟁을 뚫고 1등을 해가지고 너가 태어난 거야. 이렇게 해서 했더니 우리 도연이가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아빠 저는 2등 했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너 2등 하지 않았는데 아빠 제가 2등 했으니까 제가 태어났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형아는 3억 마리가 한꺼번에 달렸고 너는 또 다른 그룹에서 달렸어. 그래서 네가 1등 했기 때문에 태어난 거야. 우리나라의 인구는 5천만 명인데 미국 인구가 한 3억 2천만 명 되거든요. 그 중에 1등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엄청난 경쟁을 뚫고 태어났어요. 이야, 2등 아니에요. 1등. 예, 3억 개의 정자 1등에서 태어났다. 예, 네, 생명의 소중함을 이게 보려면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한 달 되기 전에 가서 이제 그분들도 위로하고 팽목항을 좀 갔는데 통곡하는 거예요. 팽목항이 아니라 통곡항이에요. 그 자녀를 잃은 부모의 슬픔이라고 하는 건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배지를 하고 4.16을 왜 기억하냐면 청소년들이 그냥 죽은 게 아니고 그들의 꿈과 함께 침몰했어요. 더 이상 그 꿈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없어.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실은.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꿈을 갖든지 간에 그 꿈을 향해서 도전해 볼 수 있잖아요. 혹시 안 되더라도.
근데 야, 그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기가 막히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좀 넘어가요. 지금이 아주 소중하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우주예요. 우주. 나왔네. 여러분들의 꿈은 뭐예요? 제가 청소년들 만나서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들처럼. 나 문화상품권 줄게. 대답해봐. 이렇게 하니까 대답을 한 것이 고리대금업자요. 여기서 나한테 문화상품권 하나 이렇게 받아갔어요. 여러분도 하나 발표하고 뭐 하나 받아갈 사람 있어요? 근데 지금의 시대는 비전 상실 증후군, 인생의 목표가 없는 사람이요. 인생의 목표가 없는 사람, 그 목표가 언제 달성될지 모르는 사람, 문장으로 작성한 목표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은 또 내가 목표는 있지만 오늘 필요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실패 계획서를 쓰고 실패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구체적인 비전은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막연한 생각은 막연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결과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이거 빨리 하려고 그러니까 좀 바쁘네. 네, 꿈을 이루는 방법, 일단 적어보는 거요. 적어보는 거. 적어서 벽에다가 딱 붙여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거 하겠어요 라고 이게 선포해보는 거.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게 도전해보는 거요. 그래서 한 명을 제가 소개하자면 끝나고 나서 너 어쨌냐 이렇게 물어보지 마요. 집에서 내가 아들한테 혼나. 우리 이제 도연이가 초등학교 아주 저학년 때부터 이 드라이버 가지고 놀기를 좋아해요. 내일은 발명왕, 내일은 실험왕. 요 책을 막 10권씩 싸놓고 앉으면 안 일어나고 그 책을 보고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발명을 할 거예요. 아빠 발명. 그래가지고 특허를 내가지고 돈을 많이 벌 거예요. 지금 우리 도연이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외제차를 줄줄줄줄 다 꿰고 있어요. 막 그래서 람보르기니 막 아빠 7억이면 돼요. 내지는 나는 차를 엄청 많이 사놓고 막 이게 탈 거예요. 아빠도 한번 태워줄게요. 막 이러는데, 그래서 그 과학 발명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2012년이면 5년 전이죠. 초등학교 2학년 전후죠. 제가 일본을 데려갔어요. 제가 외국 여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이제 이런 꿈 적는 이런 이제 워크숍을 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멋진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행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꿈을 감당하기 위해서 과학자로서 생각, 기술, 아이디어 등을 통해서 2020년까지 여러 가지 발명을 통해 특허에 도전한다. 이거 해놓고 글로 써서 붙여놨어요. 우리 텔레비전 위에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붙여놨어요. 여기는 뭐 대상 뭐 이런 것도 있네. 자, 붙여놨어요. 그 붙여놓기만 한 게 아니고 이제 웅변이에요. 웅변 대회 나가지고 여러분 저는 꿈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이게 과학자가 되는 꿈. 그래서 대회들을 많이 나갔어요. 트로피가 한 10개 돼요. 요건 조금이고 훨씬 더 많아요. 웅변 대회 나가서 나갈 때마다 내가 과학자가 되겠다. 발명왕이 되겠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아는 도연이는 그냥 조용하죠. 조용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결국은 이 학강초등학교 학년 전체에서 이 폐품을 이용한 만들기 이 어떤 과학의 날 행사가 있었는데, 아빠 제가 여기에 꼭 출품해가지고 좋은 상을 받고 싶어요. 그러더만은 아빠 제가 했는데요, 반에서 뽑힌 것 같아요. 야, 나 상 받고 싶다. 그러더만 또 그 다음 날 와가지고 야, 아빠 제가 금상 받고 싶어요. 나 1등 하고 싶어요. 그러더만 결국은 일주일도 안 돼서 요 금상을 받아왔어요. 4학년 4반 최도현이가. 그래가지고 결국 6학년이 되고 지금 이제 여기를 오게 됐는데, 6학년 때 광주는 중학교가 한 85개 돼요. 그중에 2개 학교에서 과학 그 발명반을 운영해요. 발명반. 서구에서는 금당중학교 1학년 10명, 2학년 10명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발명 영재를 발굴해가지고 발명반을 좀 이렇게 하는데, 그 자기가 너무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필코 도전을 하고 모든 과정을 다 패스해서 실은 발명 영재가 좀 됐는데, 우리 여기 숭이중학교에서는 2명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2학년 1명, 1학년에서는 도연이에요. 그저께 카메라가 찍히고 있는데 시험을 봤는데 아빠 저 수학이요 점수가요 와 엄청나요.
50점 이하인데 40점에 가까워. 그래서 아빠 내가 한 문제만 더 맞았으면 평균 70점이 넘었을 것 같은데 69점 몇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꿈은 MIT 우리나라 카이스트를 거쳐서 미국 하버드 대학 옆에 있는 미국 보스턴에 있는 MIT를 이렇게 좀 가는 것이 목표이긴 한데 70점 갖고는 택도 없는데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왜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니까 너가 하고 싶은 거 하니까 행복하면 됐지 뭐. 시험 기간에만 열심히 하면 돼. 집에서는 스마트폰 가지고 살아요. 아빠가 화가 많이 나요.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해요. 놀아라. 아직도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1학년 지금까지 학원을 안 다녀요. 학원을 안 다니고 그냥 집에서 놀아요. 초등학교 때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신나게 놀고 아빠랑 추억을 많이 만들고. 자, 뭐 다른 이야기 하면 안 돼. 내가 아들한테 혼나. 내 인생이야, 내 인생. 빼앗기지 마라. 이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조금 이따 기회가 되면 좀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뭐예요? 공부해라죠. 근데 가장 또 듣기 싫은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엄마들, 아빠들 그 질문 우리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공부해라 이렇게 하지 말고 너 뭐 할 때 가장 재밌어? 이렇게 좀 질문해 주세요. 이렇게 부모 교육할 때 제가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이야기해요. 옆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해 볼래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야기 안 하면 내가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뭐 할 때 제일 재밌어요? 게임. 좋아요. 난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지? 이런 거. 난 제일 좋아하는 일이 뭘까? 이런 거요. 난 제일 잘하는 일이 뭐야? 이런 질문들을 안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해야 해요. 다른 사람들이 안 해주니까. 자유학기제라고 하는 것이 원래 꿈과 끼를 찾는 것인데 그거 하는 거예요. 청소년들 100명을 만나서 너 꿈이 뭐니? 하고 물어보면 80~90명은요 대답을 안 합니다. 제가 광주 중앙도서관에서 광주에 있는 중학생들 전부에게 공문을 보내가지고 교육청에서 청소년 주간 특별 강연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반장, 부반장 이런 친구들이 주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제목이 뭐냐면 목표가 분명하면 방법이 날카로워진다. 이 꿈을 이루는 방법 요 강의를 하러 왔어요. 되게 많은 50명 이상 모여 있었어요. 여러분 꿈이 뭐예요? 그 꿈을 이루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이렇게 강의를 하러 갔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그럼 문화상품권 줄게요. 누구든지 말해보세요. 그랬더니 한 명이 손을 들고 저요? 과학자요? 문화상품권 줬어요. 진짜 상품을 주네? 저요? 의사요? 그거 또 안 해요 대답을. 50명이 넘는데 말을 하지 않아요. 원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이 뭐 하고 싶은지 몰라요. 저는 뭐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00명이면 80~90명은 그냥 대답을 안 해요. 꿈이 뭐니? 이게 물어보면. 그런데 그 중에 답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10명, 20명 정도. 근데 그 답을 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직업을 이야기해요. 저 의사요. 그게 네 꿈이니? 그건 또 직업인 것 같은데? 이렇게. 그리고 진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100명이면 2명 정도 있어요. 2명이나 3명.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보내면서 꿈하고 직업만 구분을 해도 엄청 큰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실은. 그래서 자유학기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미래의 어떤 직업에 대해서 고민하기도 하고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것만 한번 딱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성공을 했다고 생각해요. 성공, success, 성공을 이렇게 만약에 했다 그러면 박지성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박지성 씨가 좀 성공한 것 같아요? 축구선수? 네. 왜요? 그렇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축구를 했는데 6학년 10월 10일자 일기에 축구 국가대표 이렇게 썼던 사람이에요. 축구 국가대표가 됐어요. 국가대표뿐만이 아니라
메뉴에서 7, 8년을 그렇게 또 외국에서 이렇게 하면서 한 1년에 한 80억 막 이렇게 돈을 벌기도 했어요.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얻고, 아, 우리나라 축구가 유럽에서 되는구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갖게 했고, 이렇게 하니까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돈을 많이 벌거나 유명해졌다기보다는 본인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어떤 이 일들에 대해서 도달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박지성을 만약에 퍼거슨 감독이 스카웃을 이렇게 했을 때 왜 스카웃을 했을까요? 왜? 잘했기 때문에요. 근데 잘한 사람은 많아요, 세상에. 잘하는 사람은 많아요. 퍼거슨 감독이 잘하는 사람을 스카웃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스카웃하냐면 열심히 하는 사람. 열심히 한 사람은 더 많아요. 잘하는 사람보다 더 많아요. 대답을 해줘서 고마워요. 대답한 사람은 또 뭘 줘, 막. 우리 친구도 한나? 땅콩카라면 우리 친구도 한나? 항공으로 줄게. 짜잔. 먹으면서 봐도 돼. 잘했어. 괜찮아요. 말을 해보는 거예요. 퍼거슨 감독은 어떤 사람을 스카웃하냐면, 왜냐하면 1년에 80억씩을 주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을 스카웃하면 안 돼요. 잘하는 사람을 스카웃해도 안 되고. 따라해보세요. 탁월한 사람. be excellent한 사람이에요. 탁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높을 탁 넘을 월이에요. 보통의 사람들이 요 정도예요. 요 정도. 근데 이렇게 높은 것을 넘어버린 거예요. 이게 탁월이에요. 높을 탁 넘을 월. 탁월하다. be excellent예요. 우리나라 말하면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아주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는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선수로 쓰는 거예요. 그 실력 발휘를 하라고. 자, 탁월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하면 돼요. 잘하는 사람이 그 잘하는 걸 열심히 하면, 아주 열심히 해서 하면 더 아주 잘하게 돼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되게 재미있는 거를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재미있는 거 하면 잘할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진짜 이걸 하고 싶어. 게임이. 정말 하고 싶은 거, 또는 해보니까 되게 재밌어. 재미있는 거를 하면 잘할 가능성이 많아. 내가 좋아하는 일. 이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재밌는 일.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 자유학기제는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학기 내내 헤매고 다니면 안 돼요. 내가 해봐가지고 재미있는 일 찾거나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 찾으면 돼요. 하고 싶은 일. 그러면 내가 재미있는 것은 잘할 가능성이 많은데 조금 더 잘하면 조금 더 잘하게 되고, 그걸 조금만 더 애를 쓰다 보면 탁월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요. 우리 도연이 같은 경우는 드라이버를 가지고 별걸 다 만들어요. 내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을 집에서 다 해내거든요. 그게 재미있으니까. 재밌냐? 재밌어요. 엊그저께도 막 어디 막 데리고 가서 막 써먹어요, 내가. 재밌는 거 찾으세요. 그래서 자유학기제는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밌는 거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네? 빙고예요, 빙고. 오늘 소영이가 오늘 반장하기를 잘했네. 소영아, 너 다 먹어. 옆에도 좀 나눠주고. 세 개 있네. 자유학기제는 이것저것 해보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재밌는지. 초등학교 때 했었어야 돼요. 근데 학원에 다니느라 많이 못했어요. 공부하느라 많이 못했다고요. 내가 해보니까 이거 재밌네. 야, 이거 쉬워. 근데 옆에 친구는 어려워. 정말 안 돼. 근데 나는 쉬워. 야, 재밌다. 그거 찾으면 돼요. 그러면 그거를 막 하잖아요. 익숙하게 잘하게 돼요. 이거 내가 그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잘하는 사람들이 많네. 또 열심히 나 여기 시드니 가봤는데 여기 그림이 있네. 그림이 눈에 띄었어. 그래서 잘하게 돼요. 탁월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잘하는 일이에요. 재밌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면 인정을 받거나 많은 돈도 벌거나 인기나 존경을 얻을 수도 있어요.
물론 많은 돈을 못 벌 수도 있어요. 존경을 또 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재미있는 거를 하게 되면, 재미있으면서 잘하는 걸 하면 되게 좋아요. 아침에 출근할 때 지금의 어른들 같은 경우는 10명이면 한 최소한 7명, 8명은 오늘 아침에 또 내가 일하러 가야 되는구나. 돈만 있으면 내가 일하러 안 다닐 텐데 돈을 벌어야 되니까 내 시간과 재능을 주고 돈을 받아오고, 내 시간과 재능하고 돈하고 맞바꾸는 삶을 살면서 살아요. 우리네 부모님들이. 안 가면 안 돼. 돈을 벌어야 되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가야 돼.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산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선생님의 일은. 여러분들이 재미있는 일, 내가 재미있는 일, 좋아하는 일을 하면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직업으로 갖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익숙하게 아주 재미있는 거, 잘하는 거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도 벌어.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탁월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많이 강사로 불려다닐 수가 있어요. 이게 자유학기제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할 것들이에요. 제가 하는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에요. 저는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꿈을 또 찾는 일들, 꿈 찾는 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많이 이렇게 좀 해보는데, 자기 인생에 대해서 별로 큰 관심이 많이 없어요, 청소년들이. 그래서 좀 외국에를 좀 데리고 나가서 큰 세상을 좀 보여주기도 하고, 2인 1실 호텔에서 또 안전하게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좀 큰 세상을 좀 보여줘요. 그래서 선생님 큰아들은 중학교 2학년인데 지금 한 15개 나라 정도는 이렇게 갔고요. 우리 도연이 같은 경우도 한 8번인가 9번인가 해외를 좀 이렇게 나갔어요. 캐나다랑 미국이랑 다른 많은 나라들을 좀 돌아다녀 보고 했는데, 큰 세상을 좀 이렇게 좀 봐보고 경험하는 거. 그리고 선생님은 이제 저녁 시간에 모여서 이런 꿈찾기 프로젝트를 이렇게 좀 하는 거예요. 그때는 굉장히 집중하면서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이따 끝나는 시간에 또 혹시 필요한 친구들은 광고예요. 이런 팜플렛 하나씩 줄 거예요. 자, 선생님이 시를 3개 썼는데 딱 10분 남았네. 2개는 외워요. 하나는 나에게예요. 최고의 작품을 망치지 마라.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최고의 작품을 망치지 마라. 네, 또 하나는 매미라는 시도 있어요. 매미. 한번 들려줄까요? 네. 시도 한번 들려줘야 돼. 매미가 소리를 지른다. 나 여기 있어요. 2줄이에요. 아니, 나는 이제 8월 말에 푸른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매미가 막 해서 야 시끄러워! 그랬더니 매미가 왜 그래? 나 우는 게 아니고 나 좀 봐주라고, 내가 소리를 지르는 거야. 하면서 매미가 내가 우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나 여기 있어 하면서 나 여기 있다고 나 좀 봐주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수첩에 적었다가 딱 시로 내가 했어요. 시 3개 썼어요. 자, 시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안에 내용들은 다 대부분은 이제 빠져 있지만 이렇게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찾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해요. 보통은 MBTI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어느 범위를 좀 찾아가기도 하고, 또 기질 또는 도형 또는 애니어그램 또는 그 다중지능,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을 좀 활용해야 돼요.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만약에 강사라는 직업을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저는 다혈질의 사람이에요. 다혈질의 사람. 입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교도소고 어디고 어디를 가도 되게 반응이 좋고 재밌어서 자꾸 저를 불러요. 부모교육이고 어디고. 그래서 저는 말을 하는 게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질로 말하면 4개고 이제 다중지능으로 하면 8개인데 각자 좋아하는 성향이 좀씩 달라요. 그런 도구들을 좀 일단 좀 활용해야 되고.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세요. 질문을 하면 이 강사라고 하는 직업에 대해서 또 이제 제가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 좀 답을 좀 주면서 여러분들이 나 이거 해도 되겠네, 또는 이거 하면 안 되겠네, 이제 또 이런 것들을 좀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질문.
어떤 질문이나 다 하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오늘 강의에 대해서, 예, 오늘 강의에 대해서 평가 말고, 강사, 진로 강사, 이거 강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시간이거든요. 많이 버나요? 궁금해? 네. 그래요? 어떨 것 같아요? 적게 볼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이 강사라고 하는 것을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 자기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주위에는 한 번 강의하면, 인문학 강의하면 150만 원, 100만 원씩 이렇게 하는 강사님들이 아주 많이 있고, 우리 이제 김재동 씨라든가 김미경 씨라든가 또 막 그 방송에 나오는 되게 유명한 사람들은 수백만 원씩 단 한 번에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하면 막 500만 원 막 이렇게 줘야 돼요.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한 20만 원도 받고 30만 원도 받고 막 그래요. 예. 그래서 한 달에 그래도 한 300만 원은 넘게 버는 것 같아요. 그런가? 좌우간. 근데 꼭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 강의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의 그 생각을 끄집어내주고, 또 어떤 사람들의 잠재력을 깨워주는 거니까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교육은 뭐예요? 교육. 이제 에듀케이션이라면 에듀케이션. 교육은 에듀케이션인데, 이 에듀라는 라틴어에는 에듀까레 막 이렇게 하는데 끄집어낸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에듀는 밖으로 끄집어내주는 거예요. 우리의 교육은 너무나 많이 열심히 해, 또 외워, 머릿속에 막 집어넣어. 그릇은 한계가 있는데 계속해서 집어넣거든요. 과유불급 다 흘러넘쳐. 너무나 공부를 많이 시키니까. 그런데 교육의 원래 본질은 너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선생님이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교도 한 2번 정도 이렇게 좀 거의 다 많이 좀 다녔어요. 하버드, MIT, 또 보스턴에 있는 보스턴 대학교라든가, 뉴헤이븐에 있는 예일대라든가, 또 이제 콜롬비아, 브라운, 프린스턴, 또 유펜, 그러니까 펜실베니아 대학이라든가 많은 대학들을 좀 다녀보고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좀 해보는데, 교육은 그렇게 끄집어내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는 끄집어내는 일이에요. 끄집어내는 일.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안에는 잠재력이 있어요. 잠재력. 힘이 있다는 말이에요. 재력. 그런데 이게 잠자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능력이 있는데 이게 잠을 자고 있어. 그러면 깨워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 이렇게 하면서 너의 그 잠재력, 그 잠자고 있는 능력을 깨워서 써먹으라고. 근데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지나쳐요. 자기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아까 우리 친구가 이야기한 것처럼 열심히 경험해 보는 거. 이것저것 해봐야 돼요. 내가 재밌는 거 찾는 게 중요해요. 자유학기제는 재밌는 거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지구상에 이렇게 소풍 왔을 때, 봐봐. 하나씩 만져봐요. 자, 지구상에 이렇게 소풍 왔을 때는 깨끗하게 왔어요. 뭐가 될지 몰라. 뭘 할지 몰라, 실은. 그런데 이렇게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내가 뭐 하고 싶은지를 선택해야 돼요. 나는 뭐 하고 살지? 하고 선택해야 된다고요. 자, 우리 한가운데 우리 친구. 그럼 소영이는, 저는요, 지구에 소풍 왔으니까 여기 사이다 넣어봐요. 저는요, 발레리나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한다든지, 나는 빨강색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하면서 빨강색 인생을 살기를 원하면, 보세요. 태어났을 때는 이렇게 그냥 흰색이었는데, 태어날 때는 흰색이었는데, 내가 빨강색 인생을 살겠다고 결정하고 빨강색 인생을 향해서 도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뭘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빨강색 인생을 살게 되겠죠. 그래서 자유학기제 청소년 시기에는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그 색깔을 찾는 거예요. 결정하고. 노란색. 네. 나는 이렇게 흰색으로 태어났지만 난 노란색 인생을 살 거예요. 스포츠맨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그쪽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다 보면 노란색 인생을 이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 자, 반응 좋았어, 우리 친구. 우와. 그러면 저는 파란색 인생을 살 거예요. 저는 뭐 작가가 될 거예요. 한다든지 뭐 또 여러 가지 뭐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파란색. 근데 파란색 인생을 향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도전하면 짜잔, 짠. 이렇게. 와. 여기 이제 학교에서 이게 내려가는 그 길목에 보면 온누리 한의원인가? 예, 그 건물 3층에 꿈사랑 작은 도서관의 관장이기도 해요. 도서관을 잘 만들어놨는데 책도 한 3,500권 되고 그런 공간들에 한번 놀러 와도 괜찮고 또 여러분들이 그 꿈 찾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또 관심이 있거나 그러면 저를 찾으면 돼요. 자, 저 명함 보여요? 어디 갔어요? 여기 있어요. 알아요? 이렇게. 그래서 명함도 하나씩 줄 거예요. 자, 그래서 명함 하나씩 또 이렇게 좀 가져가기도 하고, 오늘 또 여러분들을 위한 음의 시간 5분 남겨놓고 주파수 주스를 준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자, 하나씩 자관 일단 인사하고 마치고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렷. 선생님께 공례. 감사합니다. 네.